도희가 진이의 머리채를 움켜쥔 순간 지우의 입에서 도희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이 터져 나왔어요. 학교에서도 이랬어?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나진이 씨 괴롭힌 사람 너였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도희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자신감까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 병원에서는 오름이의 병명이 가족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급성 소아혈액암이라는 말을 들은 승현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겨우 물었어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치료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검사와 항암 치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들지 못했어요. 마이는 더 버티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어깨가 거칠게 흔들렸고 뒤따라온 영주는 마이의 등을 붙잡았습니다. 병실 안에 오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자복을 내려다보며 좋아했습니다.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소매를 만지다가 승현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여기서 며칠 자는 거야? 승현은 웃어주려 했는데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대답을 미뤘고 오름이는 아빠가 왜 자신을 보지 않는지 알 수 없어 눈만 깜빡였어요. 영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가 아니라 바로 그 병원에서 진이는 다시 오름이를 만났어요. 복도에서 링거대를 끌고 혼자 걷는 작은 모습을 발견한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이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오름아, 어디가? 오름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엄마가 자꾸 울어서 혼자 놀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진이는 아이 옆에 앉아 얼굴을 살폈는데요. 어디가 아픈데? 오름이는 자신도 잘 모른다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많이 아프대요. 근데 할머니가 금방 낫는데요. 진이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오름이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사실을 세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아이의 상태보다 영주가 다시 자신들의 삶에 끼어드는 일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너 잊었어? 그 애미가 여기까지 쫓아왔었잖아. 이 집 갖겠다고. 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오름이가 아프다잖아. 그런데 세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눌러왔던 분노를 밀어내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지. 그 순간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세리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이는 영주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원망부터 꺼내는 엄마가 낯설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름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세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딸마저 영주 편에 섰다는 서운함을 붙잡았어요. 잠시 뒤 세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회사 대표하기로 했어. 진이는 방금 전의 충돌보다 그 말에 더 놀랐습니다. 민기의 회사 사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표를 맡겠다는 결정이 불안했거든요. 엄마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세리는 이미 결정이 끝났다는 듯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내 아빠 옆에서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나도 아는 거 많아. 실제로 민기의 회사에 들어간 세리는 예상보다 복잡한 서류와 자금 문제를 마주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넘기다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대 남자와 몇 마디를 나누던 세리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 더 확대하면 어때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어요. 더 많이요? 세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보다 자신이 민기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통화를 끝낸 뒤에도 표정은 자신만만했지만 회사 직원은 그런 세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민기가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투자라는 사실이 세리의 선택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금태호의 출판사 제안을 고민하던 진이는 회사 근처를 찾았다가 지우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회사 앞 공원처럼 보이는 작은 쉼터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우는 분식을 보낸 일과 출판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진이가 부담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이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이 도와줘서 들어갔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지우는 자신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어요. 그림을 보고 결정한 겁니다. 나진이 씨 실력으로요. 예전 같으면 진이는 바로 자리를 떴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지우도 자신의 잘못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도희 말만 듣고 판단했습니다. 진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지우는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있다며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틀렸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거라면요?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잡아야죠. 둘 사이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날이 서 있지는 않았어요. 대화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회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도희가 보고 있었어요. 지우를 만나러 왔다가 두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간 도희가 물었어요. 왜 둘이 함께 들어와? 지우는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지만 도희의 시선은 진이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나진이를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진이는 더 상대하지 않으려 했어요. 본부장님께 직접 물어봐. 회사 사람들이 바라보자 도희는 당장 감정을 터뜨리지 못했고 대신 지우를 따라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희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왜 자신에게 말도 없이 진이를 만났느냐고 물었고 지우는 우연히 마주친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같이 들어와? 도희가 따져 묻자 지우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어요. 그게 왜 설명해야 할 일이야? 불안함을 감추려던 도희는 갑자기 다가가 지우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지우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 굳었다가 도희를 밀어냈어요. 도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만들며 물었습니다. 오빠야말로 바람피워?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요? 도희는 지우가 진이 문제를 해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도희. 왜 거짓말했어? 웃음이 사라진 도희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는데요. 지우는 이미 세리와 정아를 만나면서 들은 사실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나진이 씨가 널 괴롭혔다고 했지. 도희는 또 진이의 말을 믿느냐며 끊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 사람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라는 도희의 주장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 반대였으니까요. 도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지우는 싸늘하게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증명해. 쉽게 믿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온 도희는 자존심이 무너진 채 진이가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이유가 모두 진이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카페 안에는 진이와 정아가 함께 있었어요. 출판사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 앞에 도희가 다가왔습니다. 너 지우 오빠한테 무슨 말 했어? 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도희는 둘이 왜 같이 있었고 왜 함께 회사에 들어왔느냐며 몰아붙였습니다. 진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우연히 만났어. 그리고 내가 누구랑 있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이 끝나자 도희의 손이 진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아가 놀라 떼어놓으려 했지만 도희는 진이가 일부러 지우에게 접근했다며 악을 썼어요. 진이도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도희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머리에서 떼어낸 뒤 말했어요. 아직도 사람 괴롭히는 방식이 똑같네. 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이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했잖아. 카페 안에서 웅성거림이 번졌고
도희는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다시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 정아가 앞을 막으며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어요. 이번에는 다 찍혔어. 도희는 카페 CCTV와 자신들을 바라보는 휴대전화들을 확인하고 뒤늦게 당황했습니다. 한편 승우는 오름이의 병 때문에 정원 문제를 미루려 했지만 마음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었어요. 영주는 그런 아들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다시 연락할 생각하지 마. 승우는 지친 목소리로 지금 오름이가 아픈데 꼭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영주는 형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남의 여자 생각을 한다며 몰아붙였습니다. 참아왔던 승우가 결국 소리쳤어요. 헤어졌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끝났다고. 영주는 헤어지고도 정원을 감싸는 아들이 더 답답했습니다. 사비는 오름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영주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으려던 영주는 고맙다고 남겼습니다. 승우는 우연히 휴대전화 화면에 뜬 사빈의 이름을 봤는데요. 술에 취한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의사랑 무슨 사이야? 영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승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느냐며 나를 세웠고 영주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 승우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정원과의 이별까지 한꺼번에 눌러 담은 채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였어요. 머리채를 잡힌 진이는 정아와 함께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희가 진이를 찾아갔다는 말을 듣고 지우가 들어왔어요. 도희는 그를 보자마자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오빠, 진이가 나한테 또 협박했어. 하지만 정아가 촬영한 영상에는 먼저 머리채를 잡는 도희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지우가 화면을 확인하자 도희는 진이가 먼저 자신을 자극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지우는 영상을 내리지 않은 채 도희를 바라봤어요. 학교에서도 이랬어? 도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다시 물었어요. 나진이 씨 괴롭힌 사람 너였어?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도희에게 쏠렸습니다. 진이는 대답을 기다렸고 정아는 휴대전화를 든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도희는 이번에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